이슈 투데이. 네, 오늘 이슈 투데이에서는 LA 타임즈의 우리 박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LA 타임즈에서는 추방 위기에 직면한 한인 이민자 저스틴 정 씨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정 씨는 16살 때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14년 동안 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에 2020년도에 출소를 했는데, 오늘은 이 기사를 작성한 박종찬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기사를 못 보셨을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좀 나온 지 1주 정도 된 기사니까 좀 오래된 기사지만 제가 아무래도 직접 취재한 만큼 네.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그 정 씨는 얘기하셨던 대로 2살 때 그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후 그 렌초코카몬가 한인분들도 많이 사시는 곳이죠. 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은 둘 다 일을 하고 계셨고 정 씨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 씨는 이제 아는 형을 통해서 한인 행단 한국 보이스, 한국은 그 한국이죠. 보이스 가입했죠. 그리고 후 깽단 이름이 한국 보이스였습니다. 네. 그 후 2006년 그 로랜드 하이츠에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정 씨는 그 라이벌 중국 갱단 와칭 멤버들이 이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차로 따라가서 60번 프리웨이 위에서 총격을 가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총격을 당한 사람들은 갱 멤버들이 아니었는데요. 네. 정 씨는 최소 이제 8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예.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정 씨 갱생 노력 그리고 어린 나이를 감안해서 이 형을 감형했고 정 씨는 결국 2020년에 교도소를 출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정 씨는 그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영주권 신청 기여를 박탈당했습니다. 예. 정 씨는 2020년 출소 후 이민국에 넘겨졌는데요.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 그 이민자 수용소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네. 심지어 몇 이민자는 정부에 소송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런 배경 속에서 정 씨는 그 판사에게 그 전지발찌 붙잡 그리고 이민국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정 씨를 수용소에서 출소시켰습니다. 그 후 정 씨는 이민국에 그 10차례가 넘게 그 자신의 상황을 보고했고 저도 한번 따라갈 정도였는데요. 그 후에도 3번 보고를 했었다고. 그 후가 그때가 2022년 7월 8월 정도였으니까 그 후에도 3번 정도 보고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2살 때 이민을 왔는데 영주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로 일단 배경 설명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이 보통 시민권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구치소에서 있다가 출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민국으로 넘겨지게 되는 겁니까? 이 기사에는 자세하게 담지 못한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민 운동가들에 따르면은 주 교도소에선 시민권이 없는 죄수들이 출소할 자를 이민국이 먼저 알려준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이민국에게 네. 알려준다고요. 네. 이민국이 출소 직후 이분들을 체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전국 이민자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 70%가 그 출소 직후 이민국에서 체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 교도소에서 이렇게 이민국한테 죄수들이 출소할 자를 알려줄 의무는 법에 없다고 합니다. 그 몇 이민 네. 운동가는 그 이 죄수들이 복역만 하면 됐지 추방은 그 당하는 것은 더블 퍼니시먼트 이중 처벌이라면서 예.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가 이민국한테 죄수들이 출소할 자를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발의만 되어 있는 발의만 됐고 상태네요. 통과는 안 됐습니다. 네네. 자스틴 정 씨는 지금 그 게빈 뉴섬 주지사한테 사면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사면이 정 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약 6천 명 정도 분들이 정시 사면을 요청하는 서명을 했는데요. 예. 사면을 받는다고 해서 정시 추방을 100%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면을 받을 경우에 정시 추방을 결정하는 이민법 그 원 판사의 생각이 바꿔질 수도 있죠. 2018년 브라운 주지사는 그 어릴 때 2급 살인죄로 7년을 복역한 프레즈노의 한 목사의 죄를 사면했는데요. 그 이분은 사면을 받은 후 자신은 영주권을 받았으며 곧 시민권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 씨의 사면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서명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도움이 되나요? 아무래도 뭐 미디어에도 알려지고 예. 또 그리고 게빈 뉴섬 주지사도 이 사람들의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니까 예.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정 씨가 자신의 갱생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 취재를 좀 하셨다면서요. 네, 그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그 감형 편지를 제가 그 읽어봤는데요. 그 주지사는 정 씨 형을 감형하면서 정 씨는 교도소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러 갱생 수업, 그 셀프 헬프 클래스 등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그 GED 그리고 바이블 칼리지 학위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교도소의 그 한 스태프 라이브러리언이죠. 그 서저분은 그 정 씨는 다른 죄수들이 롤모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행동한다면서 인내심이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작년 말 그 LA 트리 테크니컬 칼리지에서 미용 학위를 받고 지금은 미용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예. 정 씨는 그 인터뷰에서 나는 17년 전 큰 잘못을 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교도소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징계를 받지 않는 거가. 아,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런데 피해자분들의 가족하고 친구들이요, 이 정 씨의 추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네. 그래도 뭐 기사 읽어보니까 아주 상당히들 강경하대요. 그쪽.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런 입장을 좀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지는 모를 정도로 예측했는데요. 사실 취재하면서 가장 조심스럽게 좀 대한 분입니다. 정 씨 네. 이야기 담으면서 피해자분들 취재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분이 절친한 친구분은 저하고 이제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 피해자 에릭 쉥 형 씨를 소개했는데요. 그 친구분은 그 황 씨는 그 명량하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였다면서 자신이 왕따당하고 있었을 때 밤 11시, 12시에도 농구장에서 만나서 진솔한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친구분 그리고 황 씨 가족분들은 그 황 씨가 총격을 당한 후 며칠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했는데요. 황 씨 친동생은 그 얼굴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오르다면서 이사가 황 씨 그 인공호흡기를 떼내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그 황 씨 친구분은 진짜로 정 씨가 속죄를 한다고 할 것이면 그냥 말 안 하고 한국으로 가라. 그것이 하느님의 뜻일 거라고 글쎄요. 말하기도 했으니까 참 강경하게 말하신 거죠. 네네. 저도 그거 보면서 읽으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 씨는 앞으로? 참 어렵습니다. 저도 뭐 예측을 내리긴 어렵지만 그 뉴섬 지사는 작년 약 50건이 사면을 행했습니다. 많다면 많은 숫자죠. 하지만 대다수 건이 그 마약, 뭐 드러그 오펜스 관련된 죄였습니다. 마약과 강력범죄를 행한 분을 사면한 것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 프레즈너의 목사분도 그 브라운 주지사한테 사면을 받기 위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추천서를 받아야 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피해자 유족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그 정시 추방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판사는 추방 명령이 옳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에 정시는 항소했습니다. 곧 이 항소에 대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좀 한 가지 그 씁쓸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 기사가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네티즌들이 반응들 좀 봤는데요. 그 이분들은 왜 이런 범죄자가 한국에 와야 되냐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미 정 씨는 법적으로의 죄값은 치루었죠. 치렀지만은 아직까지도 좀 많은 일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은 매듭이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취재를 마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취재하시면서요, 이 정 씨가 자기가 그 갱단에 또 들어가고 그런 또 총기도 사용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여쭤보셨어요, 혹시? 네, 그 뭐 어떻게 들어갔냐면 사실 뭐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이제 뭘 좀 다른 곳에 많은 친구 집에 많이 있었고 뭐 부모 집에 많이 있었고 이렇다. 그리고 뭔가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아이덴티티를 그 갱을 또 따라서 찾았다. 그리고 뭐 기사도 나왔지만은 처음으로 이제 그 이니시에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갱에 들어갈 때 맞고 뭐 이익발이 나가고 이랬지만은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 2000년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 아직까지도 아시안 갱이 많았을 때고 그때 그 이런 갱을 들어가면서 이런
좀 IT가 성립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후회를 하시고 계셨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시고, 당연히 네, 후회하시겠죠. 네, 많이 후회를 하시고 또 많은 갱단 그 멤버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고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를 하고 취재하면서 이게 어떻게 취재해야 되냐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네네. 뭐냐면은 그 한 명이 인생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사다 네네. 보니까 좀 많이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래도 뭐 그 정씨 얘기만은 담을 수는 없었고 피해자분들의 얘기도 좀 담아야 됐고 그 사회적 분위기도 좀 담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이게 취재였습니다. 쉽지 않은 네. 주제예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뭐 20살이 지나서 성인이 돼서 미국에 왔는데 불법 체류로 있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뭐 드렁크 드라이빙가를 2번인가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추방이 된 거예요 한국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분도 20년 만에 한국을 나가니까 한국에 아무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본 저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은 이 미스터 적이라는 분은 지금 2살 때 왔으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한국말도 네? 못 하시고 이제 이거 완전히 30년 정도 한국에 넘는 네. 나가서 살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렸을 때 다른 나라에 지금 입양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가 되어 마찬가지죠. 버리는데 네. 네. 그런 면에서 따질 때는 과연 이분을 보내야 될 것이냐를 이건 좀 우리가 좀 동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니 뭐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또 신경을 써주면서 봐줘야 되느냐 이런 또 얘기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분들은 저희한테 정 씨가 이제 그 갱단 멤버들과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셨는데요. 뭐 정 씨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뭐 갱단 뭐 범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그 피해자분들은 좀 아직까지도 그 정 씨 그리고 갱단 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갱단을 두려워하고 있다. 아니 정 씨도 갱단을 두려워하지만 피해자분들도 이제 피해자분들 네, 갱단을 좀 두려워하신 좀 느낌을 받았고요.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 한국에서 가도 선입견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티즌 좀 소개되었지만은 한국 네티즌 분들 그리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신 분한테 어떤 그 생각을 할지 그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떤 결정을 내려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구나. 글쎄요. 그 뭐 개빈 뉴섬 주지사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파워 강하신 분이지만 이런 면에서는 참 부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명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참 그러니까요. 어려운 네.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어려운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돼요? 네, 네. 이 기사를 취재하시고 이 기사를 작성하시면서 우리 박종찬 기자께서는 이 미스터 정이 여기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았습니까? 그 질문을 물어보시자고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네. 어떻게 근데 해야 사실 될까? 처음에 제가 얘기 들으면 처음에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이분은 그 3인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피해자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많은 그 뭐 코트 다큐먼트 트라이얼 그 재판 기록도 읽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그 빠져나가는 얘기지만 지금은 대답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복잡한 얘기고 아니, 또 전 이해가 가요. 네. 이해가 그럼요, 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참 힘든 기사 취재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저는 정 씨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14년간 교도소 복역하시고 일단 제가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죄값은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셨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러면 좀 어떻게든 좀 도와야 좀 그런 일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